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열전 마수 강병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세별입니다. 자, 뒷걸음치던 우리 국내 증시 가수로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폭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8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기관과 함께 지수를 끌어올리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코스피 지수 1900선 회복에는 실패를 했죠. 자, 코스닥 시장도 3거래일 연속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반등하면서 500선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끝난 것인지 전문가분들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열전 마수 95번째 공방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소식과 이슈들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제 남녀, 화제 랭킹 시작할 텐데요. 5위부터 함께 보시죠. 불황형 흑자가 8개월째 지속됐습니다. 30일 한국은행의 9월 국제수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인 9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60억 7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8월 경상수지 흑자는 25억 달러였는데요. 경상수지는 8개월째 흑자 행진 중입니다. 상품 수지가 흑자폭이 개선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나흘째 하락하면서 또다시 연저점을 경신했습니다. 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는 어제보다 4원 30전 내린 1,091원 5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밤사이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으로 뉴욕 증시가 휴장하고 뉴욕 채권 시장이 일찍 폐장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진 것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시중은행 외환 딜러는 당국이 선물한 포지션을 점검하겠다고 나섰지만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3위입니다. 허리케인 샌디가 29일 미국 동부 지역에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며 다가오면서 뉴욕과 워싱턴 등 미국 동부 주요 도시가 사실상 가동 중단 상태에 빠졌습니다. 기상청은 허리케인 샌디가 이날 이른 저녁에 뉴저지주나 델라웨어주 남쪽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한 언론사에 따르면 이날 저녁 현재 미국 동부 지역에서는 이미 100만 명 이상이 정전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추가로 정전 사태를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피 지수가 8거래일 만에 매수에 나선 외국인 덕에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1900선 탈환에는 실패했는데요. 이날 상승 출발했던 원달러 환율이 재차 하락하면서 코스피 상승폭을 제한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8.06포인트 오른 1899.58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 1위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화제 랭킹 1위입니다. 30일 코스피 지수가 강보합 마감한 가운데 자동차 3인방으로 불리는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동차 3인방은 어닝 쇼크와 원화 강세가 맞물리면서 최근 주식시장에서 외면을 받아왔는데요. 이날은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상향 소식에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모처럼 상승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자동차 3인방의 주가가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가격 메리트는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내년 실적 전망이 밝지 않아 강한 상승 모멘텀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화제 랭킹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화제 비평이 이어집니다. 교수님 나와주시죠. 네, 강병욱의 화제 비평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거듭 연중 저점을 경신하자 대표적인 수출업종인 자동차 관련 종목들에서 시가총액이 12조 원가량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자동차 업종 주가가 충분히 하락한 것으로 진단하면서도
환율 하락의 속도와 수준에 따라서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수출 업체들은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자동차 회사들은 현지 생산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환율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역시 실적 부진이 주가 부진의 원인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일본은행이 자산 매입 기금을 55조 엔에서 66조 엔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 신용대출 프로그램은 25조 엔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자, 일본도 미국의 달러 방출로 상대적으로 강하게 될 엔화 동향에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글로벌 환율 전쟁은 이미 시작됐고 그 가운데 우리가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하락하자 증시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주식시장에서는 넉 달 만에 외국인 자금 이탈해서 엑소더스가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진짜로 자금 동향을 보기 위해서는 채권 시장을 봐야 하는데요. 이 가장 큰 자금은 채권 시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에서 자금이 빠지면 진짜로 빠지는 건데요. 그때는 아마 환율이 급등하게 될 겁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동부지방을 강타한 초강력 허리케인 샌디의 여파로 미국 시장과 연계된 코스피 200 지수 야간 선물 거래량도 급감을 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9일 미국 CME 글로벌 연계 코스피 200 지수 야간 선물 거래량은 7,772계약으로 직전 거래일인 26일에 34,722계약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야간 선물 거래량이 1만 계약을 맺던 것은 7월 4일 이후 약 4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야간 선물 시장은 당일의 시초가 결정에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현상 때문이라고 하니 별 수 없습니다만은 매일 아침에 야간 선물 시장의 동향을 체크하는 부지런함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제담례였습니다. 네, 증시 화두를 놓고 본격 공방을 벌이는 갑론을박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치인베스트먼트의 신기영 대표, 그리고 CK증권트레이딩센터의 한찬덕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반등이 이루어진 하루였었는데요. 두 분은 시장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예. 자, 신 대표. 네. 저처럼 시장이 좀 반등을 했는데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 바닥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부터 좀 공격적으로 아주 주식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식을 굉장히 많이 채워놓은, 거의 꽉꽉 채워놓은 그런 상황인데 내일부터 시장이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대표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일단 지난주에는 제가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주식을 들고 갈 거냐, 현금을 들고 갈 거냐, 현금을 들고 가는 쪽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정도는 종목별로는 바닥을 확인하는 정도의 움직임이 나왔는데 전체 시장으로 볼 때는 아직 외인이나 기관이나 적극적인 매매에 나선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여전히 조금은 좀 관망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서 500선을 다시 탈환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한 움직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 시장 과연 바닥을 확인한 것인지 오늘의 주제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갑론을박 주제인데요. 기로에선 코스닥 조정 연장 가능성은 없는가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자, 신 대표께서는 일단 코스닥 시장 예. 고를 외쳐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뭐 바닥 찍고 간다 이렇게 보시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뭐 그동안에 뭐 코스닥 쪽이 굉장히 조정이 좀 심했습니다. 그렇죠. 조정이 심했던 이유를 보면은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해서 조정을 좀 심하게 받은 걸로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 부분이 과열권이 충분히 해소됐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코스닥 시장도 위쪽으로 상승으로 움직일 걸로 예상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한찬덕 대표님께서는 미국 대선 전까지는 조정이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조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는 거세요? 일단 조금 더 지켜보자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저 코스닥 시장 반등 쭉 나온 것도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순매수로 나서면서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내일이 10월 말일인 거 감안을 하게 되니까 일단 월말에 윈도우 드레싱 형성 움직임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지워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쪽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뭐 코스닥 시장의 바닥 확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엇갈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쟁점을 하나씩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입니다. 자, 최근 3거래일 연속 급락하던 코스닥 지수가 493포인트를 저점으로 해서 하루 만에 반등했는데요. 자, 두 분 어떻습니까? 490선이 과연 저점인 걸까요? 두 분 생각 어떻습니까?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께서는요? 조금 지켜보자는 생각입니다. 예. 자, 그럼 두 분 의견 중에 먼저 신기영 대표님, 네. 490선이 저점이다. 예. 예스를 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안심이 됩니다. 좀 저점을 높게 잡아주신 것 같은데 예. 앞으로 최근 코스닥 시장 계속해서 조정이 이어질지 지금까지의 조정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코스닥 시장의 조정은 일단 단기적으로 너무나 급등으로 움직여 나갔다는 게 일단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지난 7월 달 저점에서부터 최근 근래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일단 차트를 조금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코스닥 지수로 따지면은 거의 뭐 지수상으로 450포인트 있는 그 근처에서부터 거의 쉬지 않고 위쪽으로 거의 뭐 한 80포인트, 90포인트 위쪽으로 상승으로 움직여 나가는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위쪽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조정다운 조정이 없이 과열의 국면으로 계속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코스닥을 단기적으로 급락을 시키는 그런 요인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들 쪽에서 뭐 수급적으로 계속 매수를 유입을 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는데 단기적으로 너무 과열이 되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일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코스닥 쪽이 크게 따지면은 과열의 국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수급적으로 약간 악화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에 단기 조정을 좀 심하게 받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찬덕 대표님은 이 추가 조정에 대해서 가능성을 더욱더 열어두신 예. 것 같은데요. 최근의 조정이 단순하게 이 과열 해소 현상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원인 어디서 찾으세요? 신 대표님하고 이제 저는 원인을 조금 다르게 보기 네. 때문에 시장을 조금 다르게 볼 수밖에 없죠. 일단 지금 코스닥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 원인이 그 수급이 깨진 탓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최근에 그 코스닥 시장의 상승이 제일 처음에 이제 대형주부터 들어 올리면서 개인들이 대형주 쪽에서 뭐 8조, 9조 정도의 매도 물량을 내놓고 유동성을 보강을 받고 그 자금들이 코스닥으로 흘러오면서 코스닥 시장이 좀 살아났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흐름에 이제 기관들이 가세를 하면서 이제 탄력이 붙어서 쭉 갔던 흐름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조정 흐름도 유동성 흐름이 끊긴 상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동안 그 7월 이후로 그 9조 가까이 사다가 최근에 한 1조 몇천억 정도 파니까 시장이 지금 꺾인 모습이거든요. 지금 수급 주체를 딱 놓고 볼 때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펀드 환매 때문에 매수 여력이 없고 개인들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자금 쪽에 여력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외국인만 쳐다보는 상황이 됐는데 외국인 쪽에서 그 외국에서 이제 그 유동성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코스피 지수부터 잘 안 가게 되고 안 가는 모습들이 이제 뻔히 보이게 되니까 결국 개별주에 집중하면서 이게 랠리가 한 달 정도 쭉 더 이어졌는데 결국은 그 한계를 드러냈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유동성 공급이 안 되는 상태에서 시장을 더 들어올릴 만한 체력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못 가는 거지. 이거는 뭐 다른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급 쪽에서 보강이 안 된다면 조정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반론의 말씀을 좀 네, 수급에 드리도록 대해서요. 하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지난 7월 25일 날짜를 보면
코스닥 지수상으로 454포인트였습니다. 그때가 가장 바닥이었던 자리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수급적인 부분을 집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요 도표를 한번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7월 25일부터 오늘까지의 집계치를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2,620억 원 지금 코스닥에서 순매수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투신 쪽에서는 비록 매도를 했지만 연기금 쪽에서 움직이는 부분도 보면 2,700억 원을 지금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코스닥 시장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코스닥 쪽에서 약간의 매도성 물량이 좀 외국인과 기관들 쪽에서 일부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이 눌러줬지만 오늘 시장에 코스닥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의 현상, 수급적인 부분의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코스닥 쪽에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계속적으로 비중을 늘려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결국은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한 540포인트 정도의 상단을 찍고, 예. 그다음에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었는데요. 예. 자, 그러면 신 대표께서는 이 밴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밴드를 490포인트에서 그 550포인트까지의 밴드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물론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어저께 코스닥 시장이 저점을 찍은 자리가 저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한번 해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550의 밴드를 옛날에도 한번 제가 방송에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한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좀 과열로 움직일 때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차트를 가지고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월봉의 차트입니다. 월 단위로 지금 550포인트 있는 자리를 계속적으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움직여 나가는 과정에서 저점은 지금 계속적으로 높여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현재는 550포인트 있는 자리를 일단 박스 상단으로 보시는 게 맞는데 코스닥이 뭐 올해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연초 550이 돌파가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진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코스닥 장세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일단은 490에서 550 정도의 밴드를 상정해 주셨고요. 하지만 한 대표께서는 이 지수 하단을 조금 더 낮춰보신 조금 더, 것 같아요. 낮춰보고 있습니다. 한번 좀 밴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 제가 보는 그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요게 지금 코스닥 차트인데요. 네. 요 코스닥 쪽이 지금 요 자리가 의미 있는 지지 라인 정도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의 그 매매 주체는 누가 뭐래도 개인이기 쉽거든요.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 들어온 것도 결정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지금 요게 지금 요 수급 요거 잠깐 봐주세요. 요게 네. 고객 예탁금 차트인데요. 지금 요게 그 10월 초에 19조 5천억 정도 나왔다가 지금 17조 5천억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 지금 한 달 사이에 한 2조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가 유동성이 이렇게 이제 줄어든다는 거는 실제로 코스닥 쪽에서 가장 큰 매수 주체가 뭐 돈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기관들조차도 코스닥 쪽 매수를 이제 그만두게 되니까 급격한 조정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수급 쪽에서 원인을 찾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장이 오를 때도 사실 대형주부터 와가지고 유동성 공급을 받으면서 갔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예를 들어 거래소 쪽에서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하단은 470까지 열어놓자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장이 돌아서 가지고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결국 외국인들 그 외부에서 공급되는 유동성 때문일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기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지금 매수 여력이 없는 상태라고 본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수 고점을 만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올해 내내를 통틀어 갖고 고점들은 결국 외부에서 공급된 유동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한 번 더 시장이 더 간다고 하면 결국 그 예전과 똑같은 순서 대형주들이 먼저 가면서 시세를 내고 그다음에 따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예를 들어 이 상태에서 한 보름 정도만 더 소외가 된다고 그래도 470까지 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70까지 열어놔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고점은 530 정도 보는 거 이렇게 보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일단 반등이 온다고 하면 지금 그 거래소 쪽도 그 조정이 웬만큼 나왔기 때문에 대형주부터 나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은 어느 정도 좀 소외가 된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조정폭이 충분히 깊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시세가 좀 많이 난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뭐 과열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조정 정도 본다고 하면 하단 추세선 건드린 정도가 제대로 된 바닥이 아닌가 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단은 470까지 열어놓고 상단은 530까지 보자는 거고 490은 지금 다 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스닥 그 지수가 500인데 여기서 490 지지라인을 보고 매수에 들어가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자, 첫 번째 쟁점부터 상당히 이렇게 분위기가 뜨겁네요. 네,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두 번째 쟁점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께서 제시했던 코스닥 하단선이 바로 490에서 470선이었는데요. 당분간 큰 조정은 없을 거라는 의견이십니다. 그럼 코스닥 중소형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겠습니까? 두 분 의견 어떠신지요? 먼저 신기영 대표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일단 뭐 코스닥 쪽은 지금 원래 코스닥이라는 시장은 미래의 어떤 성장 가능성 이쪽에 보통 초점을 좀 맞춰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좀 중소형주라 그러면은 변동성이 너무 좀 심하게 그럴 수 있죠. 움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 접근을 해나가신다라고 하더라도 네. 코스닥 쪽에 있는 대형주 쪽으로 좀 접근을 해나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저는 거기까지 할까요? 네, 아니면 여기까지만 일단 예, 하고요. 알겠습니다. 대형주 쪽. 네, 한찬덕 대표님께서는요? 저도 그 이쪽 부분은 신 대표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중소형주 이번에 또 겪어보신 분들도 특히 더 많이 아시겠지만은 그 코스닥 소형주, 중소형 개별주의 경우에는 워낙 등락폭이 심합니다. 네. 그 수급의 부침에 따라서 안 그래도 저 변동성 장을 1년 내내 맞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특히 심한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특별히 손절 라인을 뭐 잘 장하고 뭐 잘 지키고 이런 거 아닌 이상은 큰 손실 보기도 쉽고 해서 지금 만약에 또 시장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면 큰 것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스닥 쪽도 대형주를 보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아무튼 코스닥의 중소형주에 대한 그 투자 의견들이 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네, 대형주 쪽을 예.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자, 신 대표께서 그럼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형주 어떻게 예. 투자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쪽에 대해서는 제가 이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옛날에 제가 2000년도 주식시장이 있을 때 IT 관련된 종목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위쪽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랬죠. 예, 그때 뭐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이 매치가 되면서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IT 쪽으로 그때 당시에는 좀 몰렸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어떤 문화의 트렌드의 변화가 좀 일부 나오는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의 어떤 문화 트렌드의 변화를 IT 쪽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 트렌드의 어떤 변화는 엔터테인에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휴대폰과 같이 접목이 되는 뭐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휴대폰 관련된 부분들 요런 쪽으로의 문화 트렌드가 지금 변화가 되면서 어떤 코스닥 시장에 새로운 시세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 일단은 제일 강하게 움직여 나갔었던 조정을 받기 전에 제일 강하게 움직여 나갔었던 종목들이 누가 뭐래도 엔터테인 관련된 종목과 그다음에 모바일 게임 관련된 종목, 이 종목군이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종목들이 오늘 바닥에서부터 전부 돌아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일단 시장의 바닥이 코스닥 시장의 바닥이 한번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들, 그 종목군에 대해서는 일단 엔터테인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모바일 게임 관련된 부분, 어떤 문화 트렌드의 변화를 그 같이 뭐 보면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바카라 소위에게는 예. 바카라들이 좀 안 좋았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루 사이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뭐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거래소 시장도 그렇고 실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장들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좀 풍부하게 움직여 나가면서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 유동성 장세라고 보면은 그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매수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순식간에 모양새가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뭐 한 400억 원이 넘게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들도 200억 원 넘게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코스닥 분위기가 완전히 싹 좀 변해 나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생활과 문화 트렌드가 바뀌는 것이 적극적으로 발현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자, 한 대표, 그러면은 예.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주, 이거 완전히 배제를 하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코스닥 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성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시장이 먼저 움직이면서 그 낙수 효과에 의한 게 크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코스닥 쪽도 그 대형주들 좀 큰 쪽이 많이 움직였고, 근데 그 바카라 종목이라는 것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오, 뭐 카지노, 엔터테인먼트 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내수주로서의 경기 방어주로서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대형주들, 경기 민감주들이 못 갈 때 대안주로서의 성격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이쪽이 이제 잠깐 움직여줬던 건데 만약에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꺾이고 조정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역시 또 혼자 가기 어렵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시고 중소형주는 그렇습니다. 중소형주가 특별히 뭐 문제가 된다든가 이런 건 아닌데 워낙 지금 그 1년에도 수십 개씩 그 거래소에서 이제 상장 폐지돼가지고 없어지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좀 위험하다고 보는 거고 중소형주 중에서도 얼마든지 그 기업 내용이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옥석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좀 어렵다. 뭐 그래서 사실 어렵다고 보는 거지 다른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종목들이 요즘 못 가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예전과 같이 고성장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대적인 흐름이 저성장 트렌드로 가다 보니까 그 고성장, 뭐 꿈을 먹고 사는 주식들이 점점 더 없어지게 되는 거고, IT 쪽 같은 경우도 특히 심한데, 업황에 따라 부침이 심해가지고 정말 좋았던 주식도 나중에는 정말 아니게 되는 경우들이 계속 나오고, 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더더욱 시세들이 좀 안 나고 저평가되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중소형주라서 안 된다가 아니고 결국 옥석 구분을 잘 하시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종목들도 아까 뭐 말씀하신 쪽에서 시대의 흐름이 바뀐다 그래서 성장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뭐 어떻게 찾아보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신기영 대표님, 아까 뭐 문화 트렌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게 기준이 되고 또 탑픽으로 보시는 종목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지만 유동성적인 어떤 측면, 자금의 흐름 이쪽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외국인이 오늘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들이 같이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 오늘 코스닥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 그러면 네. 그러한 종목들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움직여 나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그다음에 기관이 동시에 매수가 들어오는 그 종목들을 제가 종목을 순서대로 한 7, 8개 정도 꼽아왔습니다. 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종목명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파트론, 그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컴투스, 게임빌, 그다음에 한글과 컴퓨터, SBS, 컨텐츠 허브, 네. 그다음에 KG 이니시스. 지금 이 부분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순서대로 금액이 많이 들어온 것부터 좀 네. 말씀을 드린 그런 부분인데요. 그중에 종목을 한 3개 정도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먼저 파트론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일주일 동안 주간 단위 동향으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제일 많이 했던 종목이 이 파트론입니다. 네. 파트론이 지금 위쪽으로 신고가를 내면서 지금 계속 꾸준히 움직여 나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파트론의 추가적인 상승이 더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추세는 살아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내면서 계속적으로 움직여 나갈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적으로 꾸준히 유입돼서 들어온다. 휴대폰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네. 휴대폰 관련된 그 종목들, 휴대폰 부품 관련된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휴대폰에 관련된 종목들, 요 종목을 파트론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를 지금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물론 조정은 많이 받았는데 지금 7만 원 있는 자리에서 하방 경직을 확보를 하고 오늘부터 반등의 모습이 본격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의 흐름도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일단 직전 고점이 있는 자리까지 한번 노림수를 둘 수 있는 자리다. 지금은 매수가 들어가도 좋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네. 아래쪽 7만 원에 계속적으로 하방 경직은 지켜내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나 아니면 SM 이런 종목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모바일 게임 관련된 부분입니다. 역시 코스닥 종목들이 최근 근래 급락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도 지금 6만 원 있는 자리에 하방 경직은 지금 확보를 시켜주고 있거든요. 컴투스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일단 외국인과 기관에 동시다발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중심축에서 움직여 나가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휴대폰 부품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엔터테인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그 모바일 게임 관련된 부분 이쪽을 우선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기영 대표님께서 이 코스닥에서 좀 주목해야 될 종목들 짚어주셨는데요. 한찬덕 대표님, 저성장 트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코스닥 종목들도 지수 흐름과 뭐 관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예. 어떤 종목들 좀 유망하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최근에 그 실적 발표 나오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갖고 삼성 SDI, 뭐 삼성전기, 젤모지까지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IT 쪽은 뭐 어쩔 수 없이 봐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쪽도 지금은 별로 그 시장의 흐름 뭐 영향을 별로 못 받고 조명을 별로 못 받고 있는데 실적 자체만 놓고 볼 때는 상당히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 그 부품주 쪽으로도 많이 괜찮다고 보는 거고 탑픽으로 왔기 때문에 탑 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한 종목 제가 제대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종목은 동양 EMP라는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이 이제 휴대폰 부품들 만들고 휴대폰 충전기도 관련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이 차트도 보시면 지금 그 21선도 지금 터치를 안 하고 그 순조롭게 잘 가고 있는 주식이고요. 시총이 한 1,180억 정도 되니까 크다고는 볼 수 없는데 최근에 수급 동향 보면요. 그 기관들도 지금 계속 순매수 중에 있죠. 외국인들도 지금 계속 순매수 중에 있거든요. 네. 그 지수가 딱 지금 눌림목, 그 주가 눌림목 정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2% 이상 나올 것 같고 전년도에 저 순이익이 한 100억 정도 나왔다고 보면 올해 150억 정도 나왔다고 보면 올해 220억 이상 나온다고 보는 건데 시총이 지금 1,18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참 성장하고 있는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제가 들고 왔습니다. 네. 자, 동양 EMP까지 살펴봤고요. 자, 오늘 뭐 아무튼 치열한 공방이 있었는데요. 아, 잠시 좀 쉬었다 가야 되겠죠? 네, 잠시 쉬어가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야간 산책 이어집니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 네, 임수정 씨는 왜 저렇게 안 늙나 모르겠어요. 네. 문화 컨텐츠를 통해서 주식 투자의 노하우와 매매 전략까지 세워보는 코너입니다. 네. 자, 오늘은 뭐 영화 행복 보고 오셨는데요. 자신이 운영하던 클럽이 망하고 여기에다 이제 병까지 얻습니다. 간경변을 얻게 되는 네. 주인공이 이름이 영수인데요. 일단 도망쳐서 시골 요양원으로 간다는 것이 바로 이제 이야기의 시작이죠. 네. 예. 그곳에서 이 중증 폐질환 환자지만 낙천적인 은희를 만나게 되는데요. 영수와 은희가 행복하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순간만큼 행복할 때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주식시장에서도 이렇게 행복한 하루를 보낸 종목이 있죠. 예, 바로 현대차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죠. 무디스에서 신용등급을 올려주면서 최근에 좀 주가들이 안 좋았었는데 오늘은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었죠. 네. 자, 앞으로 이런 것들을 모멘텀으로 해서 현대기아차가 좀 잘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한 그런 상황인데요. 자,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대표님. 예. 이 자동차 관련주 최근에 좀 어려웠던 것이 예. 사실인데 이제는 좀 바닥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때요? 근데 그 최근에 자동차 관련주 주가가 내렸던 이유를 살펴보면 당장은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그 시총이 현대차만 해도 50조를 넘나들지 않습니까? 이런 대형주가 시장의 흐름과 무관하게 혼자 가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지수를 끌고 갈 가능성이 많고 지수하고 같이 간다고 봐야 되니까 지수하고 같이 움직이려고 하게 되면 결국 그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니까 지금 당장 그 50조짜리 주식을 들어 올릴 만한 유동성 공급이 안 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조금 어렵다고 보는 거고 실적만 놓고 볼 때는 지금 PR 기준으로 그 올해 거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9조 정도 순이익 예상을 한다고 하면 PR이 6이 안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많거든요. 기아차도 5 정도 된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는데 이제 이렇게 저평가된 흐름에는 결국은 전 세계 경기가 불황인 상태에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내구재이지 않습니까? 업황의 호전을 기대하기 좀 어렵다는 시각도 일부 또 묻어 있기 때문에 당장 추세적으로 그 자동차 특히 현대차 같은 큰 종목이 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서 지금 당장은 워낙 그 저점에서 좋은 실적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 나올 만한 자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단기 매매 정도 하시다가 시장이 본격적으로 돌아서는 흐름이면 그때는 저 들고 와서 이제 그 추가 수익을 좀 노리는 정도의 전략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한 대표께서는 일단 시장 흐름하고 같이 움직이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보고 계신데요.
신 대표께서는 어때요? 이거 뭐 자동차 예. 관련주들이 좀 당장 돌아설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일단 바닥은 좀 찍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제가 보는 시각은 현대차가 시장을 이끌면서 전체 시장도 같이 끌고 갈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일단 현대차에 대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나 많이 빠졌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아래쪽 하방으로의 어떤 과열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술적인 반등이 본격적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일단 기술적인 반등 수준으로 본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봐서 한 24만 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반등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차가 반등을 하면서 전체 시장도 뭐 반등이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에 대해서 약간은 엇갈린 전망을 해주시긴 했는데 자동차주 전반적으로 어떤 호재들이 좀 남아있고 악재들도 남아있는지 한찬덕 대표님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 자동차주 전반이 3분기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실적 우려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 그걸 많이 극복을 해낸 흐름이고 그래서 4분기는 3분기보다 나아질 것 같은데 이제 내년이 조금 이제 좀 불확실한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저 제일 중요한 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재정 절벽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에 만약에 재정 절벽으로 뭐 현실화된다고 하면 굉장히 큰 악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악재이다 보니까 뭐 해결이 되는 정도가 호재로 받을 수 있을 정도니까 여기 악재와 호재를 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대선 결과도 중요한 변수가 안 되겠습니까? 지금 뭐 롬니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뭐 보호무역주의가 뭐 강해질 거라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버냉키가 사임할 거라는 뭐 관측도 나오고 있는 뭐 이런 흐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바마 쪽의 당선이 시장이 조금 우호적인 뭐 이런 거 아니겠나 뭐 이런 흐름들. 그래서 미국 대선 결과도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중국하고 일본이 그 영토 분쟁을 하게 되면서 일본 차가 지금 중국에서 거의 뭐 불매 운동 벌어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관련된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데 이게 또 얼마나 갈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그 좀 뭐라 그럽니까? 편협한 민족주의라 그럽니까? 이런 성향들이 강하기 때문에 뭐 어떤 형태로 또 그 뭐 하다못해 우리도 뭐 이어도 놓고 분쟁하다가 뭐 된다 안 된다 이야기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이거 길게 가는 호재일지 어떨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니까 이것도 당장은 호재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좋게 볼만하지만 길게는 어떨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기용 대표님은 어떻게 미국 대선이라든지 다른 부분 혹시 동의를 하세요? 글쎄요, 뭐 그 부분은 뭐 맞을 수도 있고 뭐 맞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으로 저는 좀 보고 있고요. 네. 사실 뭐 지금 현대차를 놓고 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까 코스닥 시장을 말씀을 드릴 때 코스닥은 미래의 성장성을 말씀을 드렸다면 거래소에 있는 종목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어떤 매출 실적, 그 다음에 그런 점이 좀 더 좀 부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현대차를 보는 시각은 일단 호재성 재료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해외에서 시장 점유율이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움직여 나가면서 해외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요 점은 좀 계속적으로 호재로 작용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내부에서는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해외 자동차 업체들한테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뺏겨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악재가 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환율 부분도 일부 조금은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환율이 그렇게 크게 악재로 작용할 부분은 아닌 걸로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어떤 자동차 판매량을 기준으로 해외에서는 긍정적,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약간 좀 부정적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생산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수요가 살아났느냐. 아마 거기에 저기 그 좀 예. 주안점이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자동차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만약에 살아난다면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도 탑픽도 궁금한데요. 한 대표께서는 그 예.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아니면 좀 자동차 업종 내에서 탑픽으로 본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자동차 부품주도 결국은 현대차나 그 기아차가 안 가게 되면 잘 못 가지 않습니까? 네. 영향을 기본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해외 뭐 여러 회사들하고 그 거래를 한다고는 하지만 독일이 됐든 유럽이 됐든 뭐 유럽이 됐든 일본이 됐든 미국이 됐든지 간에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수요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공급은 계속 지금 과잉 상태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해외 시장을 개척한다고 해서 이게 실적으로 반드시 연결될지 어떨지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경쟁이 치열해지고 공급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 뭐 과잉된 그 생산 설비 때문에 그 영업 이익률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까지를 고려한다고 하면 결국 완성차하고 동조하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한 종목 골라본 거는 제가 현대차 사무비라는 종목 들고 왔는데요. 네. 요거는 그렇습니다.
그 완성차 종목이고 그 우선주거든요. 우선주인데 일단 저 차트 보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현대차가 올해 구조 정도 순익 정도 예상을 하고 한 2,000원 정도 우선주 같은 경우는 배당 할인이라는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작년에 1,800원 했는데 작년보다 실적이 훨씬 좋기 때문에 1,800원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 수익률로 기본적으로 한 3% 정도 그 3% 이상의 그 배당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이 7월 4일입니까? 7월 5일부터 해가지고 거의 계속 사고 있거든요. 네. 꾸준히 계속 매집 중에 있고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일 종목이라서 그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할 때 좀 마음 편하게 투자할 만한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선주가 너무 안 움직이면 어떡하냐 또 걱정하시는 분이 또 있을까 봐 제가 월봉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우선주도 지금 그 횟수로 놓고 보면 1년 가까이 뭐 50% 넘는 수익들을 계속 올려왔거든요. 올려왔고 지금 그 본주하고 괴리도 이게 지금 본주가 22만 원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 본주 가격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배당 받으면서 한번 기다려 보실만 하다는 생각이거든요. 월봉 기준으로 볼 때도 제법 차트의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좀 마음 편하게 할 만한 종목으로 제가 하나 골라와 봤습니다. 네. 그리고 매수가는 53,000원 전후가 좋을 것 같거든요. 53,000원 이하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좀 편안하게 한 6만 원 정도 보시고 손절가는 5만 원 정도 보시면 아마 손절 안 하시고 해를 넘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정도 투자하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군요. 현대차 사무비 살펴봤고요. 자, 신 대표께서는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의견이나 예. 아니면 자동차 업종 내에서의 탑픽 어떤 걸로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자동차 부품주는 별로 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한 종목만 꼽아보라 그러면 역시 자동차 부품에는 현대 위아다. 네. 이렇게 위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 아까 현대차가 반등을 하게 되면 한 24만 원 정도까지 기술적인 반등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대 위아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와 동일하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현대 위아 한 18만 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우리 시장에서 차화정 또 전차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우리 시장을 주도했던 분명한 주도 종목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뭐 50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아무튼 뭐 무디스에서 시종 등급을 상향 조정해 준 것이 좀 자동차 관련주에 좀 햇살이 돋는 그런 행복한 날들 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행복한 날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야간 산책의 플레이리스트 행복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종목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종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 한방. 오늘은 위쪽에서 아주 크게 잡아주시네요. 네. 자, 오늘 두 분께 결정적 한방이 될 종목도 부탁드렸었는데요. 자, 오늘 종목 이름부터 한번 좀 확인을 해볼까요? 먼저 신경 대표. 예, 삼성 정밀화학입니다. 삼성 네. 정밀화학이요. 예. 한 대표께서는요? 삼성 SDI 들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자, 두 분 다 삼성그룹주 가져오셨는데 먼저 신경 대표의 삼성 정밀화학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삼성정밀화학이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사실 3분기 실적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좀 감소하는 실적이 별로 그렇게 좋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4, 4분기부터는 다시 본격적으로 좀 실적이 개선이 될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삼성정밀화학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좋게 보는 부분이 지금 기관이 하루도 쉬지 않고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급 구도가 아주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정밀화학을 좀 보겠는데요. 네. 먼저 수급적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차트를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뭐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은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10월 달 들어서요. 최근 근래에 와서는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빨간색으로 지금 그래프가 나오는 게 기관의 매수세인데 기관이 지금 꾸준히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이전부터 한 3개월 정도를 놓고 보더라도 기관들 쪽에 매수 집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연기금의 집계도 나왔는데 연기금 쪽에서도 계속 비중을 늘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 근래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간 부분은 아닙니다. 신고가를 내면서 움직인다라고 얘기는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 움직이는 폭이 보면은 조금 과열될 만하면은 눌러요. 그렇네요. 예, 과열될 만하면은 눌러서 움직여 나가는 이 부분이 단계 움직여 나가는 모습이 아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도 있겠어요. 예, 약간은 좀 답답할 수도 좀 있을 것 같은데 하루 움직이는 폭을 보면 그렇게 많이 안 움직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이 꾸준히 상승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오늘 종가 자리 여기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68,500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신경 대표의 삼성정밀화학 살펴봤고요. 네. 한천덕 대표님은 SDI, 삼성 예. SDI를 추천해 주셨는데, 투자 포인트부터 해서요. 10월 들어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예. 네, 투자 포인트부터 매매 전략까지 키 포인트만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예, 일단 지금 지수가 이제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결국 IT하고 자동차가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흐름인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 현대차의 위치를 놓고 볼 때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탑 수준이지 않습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위로 가고 있는 쪽이니까 네. 아무래도 저성장 뭐 분위기가 온다고 하면 위에 이미 탑 수준에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삼성그룹, 삼성전자에서 그 출발했던 그 실적 모멘텀이 지금 오늘 실적 발표 나오면서도 확인이 됐는데 그 삼성전기도 그렇고 SDI도 그렇고 젤모지도 그렇고 지금 다 좋거든요. 네. 다 좋은 흐름인데 여기에 4분기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는 게 이제 갤럭시 3도 지금 순조롭게 판매가 되고 있고 지금 갤럭시 2, 그 갤럭시 노트 2도 출시가 돼가지고 좋은 반응을 얻는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요 그 실적 호전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단 기술적으로 차트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가는 제가 오늘 종가 정도 보고 있는 거고요. 차트로 볼 때도 그 상단 추세선이 좀 16만 원 정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직전 고점 16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가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또 오늘 실적 가지고도 지금 시총 6조짜리가 저 자산이 한 1조 정도 늘어날 만한 그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그 SMD 그 지분 매각하면서 지분 매각 차익, 물론 장부상이 이길제라 하더라도 결국 PBR이나 재무제표 쪽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6조짜리가 그 시총이 그 자산 규모가 1조 정도 늘어나는 뭐 그런 대형 호재를 맞았는데 직전 고점도 못 뚫고 나간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네. 2분기보다도 영업이익만 놓고 볼 때도 탁월한 실적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장차 지금 태블릿 관련해 갖고 모바일 쪽에 계속 디바이스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태블릿 PC도 그렇고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이 배터리가 2차 전지 이쪽이 시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업황 전망을 나쁘게 볼 이유도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직전 고점까지는 무난히 간다고 보는 거니까 목표가 16만 원 무리가 없다고 보면 지금 살만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신기영 대표님께서 토요일 날 쉬지 않고 강연회 한다고 들었는데요. 예.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짤막하게 얘기를 해 주실까요? 예, 일단 먼저 뭐 2013년도 증시 전망인데요. 저는 이제 올해 연말 시장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내년 연초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여 나갈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날짜는요, 11월 3일 토요일 날이고요.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까지 하는데, 마포구, 서울에서 합니다. 네.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해 있고요.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전철 타고 오시면은 5호선, 6호선 공동역 6번 출구로 나오시면 그럼 그 바로 앞에 있다 그러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참가비 그렇군요. 무료라고 하니까요. 많이들 오시겠네요. 자, 지금까지 리치 인베스트먼트의 신기영 대표 그리고 CK 증권 트레이딩 센터의 한찬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초대형 허리케인 샌디 영향 때문에 오늘 휴장을 하는데요. 이 시장은 샌디의 영향에서 벗어난지 몰라도 뉴욕은 아주 물난리가 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망자도 속출을 하고 있고요. 뭐 해안 도로도 침수가 되고 있고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자, 미국은 대선을 일주일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 샌디 영향으로 상당히 좀 피해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증시도 휴장하고 또 실적 발표, 또 경기지표 발표들도 연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도 부디 이 샌디가 크게 핥히지 않고 또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네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 네. 다 됐거든요.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 굿락.